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영어가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때 세 번이나 들어가지고 다른 반은 한 번 든 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든 반도 있는데 세 번 들은 반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미리 시험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올림포스 학습지 11, 12, 13쪽 할 거예요. 11, 12, 13쪽 내용 잘 따라와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습지 검사할 거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학습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와 단어 뜻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mmerse하다는 거는 어디에 몰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grade 평가하다, keep in mind 하다는 건 마음에 두다, 마음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keep in mind 무엇을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고요. overly 지나치게, flow 하다는 거는 결점이란 뜻을 가져요. 근데 flawless 결점이 없는 이란 뜻이니까 완벽한 이란 뜻 가지고 있고요. impress 깊은 인상을 주다. crucial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죠. 결정적인. component 요소. come up with 이것도 많이 너네들 봤었을 거야. 그래서 생각해내다. sophisticated 정교한. intelligent 지적인. responsibility, 책임감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자, 한번 퍼즈해 놓고 얘들아, 단어랑 그 다음에 단어 뜻 적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퍼즈해 놓고 단어랑 단어 뜻 한번 적어보고요. 우리 두 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merse, grade, keep in mind, overly, flawless, impress, crucial, component, come up with, sophisticated, intelligent, responsibility. 오케이? 단어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이 지문 17강 수능 애널리시스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are immersed in writing an essay for class, you can easily forget that you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a specific person, your teacher, who will grade the essay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 글에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when you are immersed 너가 몰두하게 되었을 때 무엇에 몰두해요? in writing an essay for class. 너가 수업 중에 writing an essay에 관한 글이에요. 이 글은 에세이 쓰기 활동에 네가 지나치게 몰두하게 된다면 you can easily forget. 너는요 쉽게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까먹냐? That you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a specific person. 네가 특정한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어떤 사람?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과.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데요? Who will grade the essay. 그 에세이를 평가하게 되는 너의 선생님. 즉 특정한 사람과 너가 의사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까먹게 된다라는 거죠. However, 그러나 네가 쉽게 까먹을 수는 있지만 you should always keep this in mind. 너는요, 이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실을 네가 마음에 염두해야 돼요? 그 뒤에 나오죠. What can you write that will most impress your teacher? 무엇을 써야지 어떤 것 you will most impress your teacher. 네가 쓰는 것은요. 너의 선생님을 impress, 너의 선생님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써야지 너의 특정한 person, 그치? 특정한 사람인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인상 깊게 인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teacher.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감명을 줄 수가 있을까요? A teacher is probably not going to be overly impressed by flawless grammar and spelling. 너희 선생님은요, 너의 에세이를 평가하는 선생님은 not going to be overly impressed. 지나치게 감명받지 못할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By flawless grammar, 결점 없는, 그치? grammar, 그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spelling에 대해서, 임상을 받지는 않는다. Those qualities, 그러한 자질들은요, are expected,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what will impress the teacher? 너의 선생님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문법도 그 다음에 스펠링도 아니고 is quality and strength of your ideas. 너의 생각의 퀄리티, 어떤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너의 생각의 힘이 너의 선생님들을 impress, 선생님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는 writing an essay, 에세이를 쓸 때 네가 잘 읽는 사실이 있대요. 뭐다? 너는 특정한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까먹는데요. 근데 너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선생님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grammar, 문법 요소라든가 스펠링을 잘 써서 너의 선생님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다. 생각이 너의 선생님을 감명 깊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생각이 are the crucial component of a good essay. 좋은 에세이의 중요한 요소이다. They must be communicated in a manner that makes them accessible to the reader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들은요, 너의 아이디어, 생각들은요, must be communicated 하다는 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In a manner,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너의 생각이 전달되어야 하냐? Makes them accessible to the reader. 독자에게 어떻게? 그렇죠.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전달 가능한 방식으로 쉽게 전달되어야 된다. Coming up with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ideas. 네가 이런 정교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is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너가 writing an essay, 에세이를 쓸 때 아주 정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적인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No book can give them to you. 어떤 책도 어느 책도 너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에세이 라이팅을 할 때 독자들을 생각하고 그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너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떠올려야만 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Writing an essay에 관한 글이죠. 그쵸? 너가 수업 중에 에세이 라이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조언을 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Who are you communicating to? 누구에게 전달하냐? 그 에세이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그쵸? Specific person. 특정한 독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Specific person. 그럼 수업 중에 에세이 라이팅을 할 때 수업 중에서는 누구한테 그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쵸? 그 에세이를 쓰는 teacher. 그 에세이를 평가하게 되는 선생님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깊은 인상을 주나? 어떻게 하면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선생님은 너의 문법이라든가 스펠링 신경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 문법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스펠링을 잘 썼어. 그것에 인상을, 그 감명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스펠링으로는 감명을 받지 못한다. 그럼 선생님은 무엇에 감명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너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전달한다 그랬지? 그쵸. 그 독자들에게 액세시블하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해야만 한다. 그러면 독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쵸? 쉽게, 뭐 할 수 있게? 이해 가능하게. 쉽게 이해 가능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다음 주에 수행평가로 에세이 라이팅을 할 건데요. 쓰기 활동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쓰기 활동의 궁극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teacher, 선생님이죠. 왜? 선생님이 그 쓰기 너네들의 에세이 라이팅을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grade,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문법이라든가 스펠링에 의해서 감명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물론 문법과 스펠링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액세스블하게. 즉 쉽게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너네들의 생각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에세이 라이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지문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됐나요? 이해를 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2쪽. 잠깐 퍼스하고 물도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에 중요한 단어들이 조금 많아요. 단어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wilderness 하다는 건 광야, 황무지. 여기서는 야생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야생. 그 다음 inhabit라는 단어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었는데요. inhabitant 하다는 건 거주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 동물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spread, 퍼지다. establish도 많이 너네들 들었던 단어죠. 설립하다. scramble, 우리 scrambled egg 이거 많이 먹어봤죠. scrambled 하다는 건 쟁탈전 아니면 뒤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섞기. 그 다음에 facilitate, 얘도 많이 쓰이는 단어다, 그치? 촉진시키다. access 하다는 건 접근. 우리 아까 학습지 11쪽에서도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이란 단어도 배웠었습니다. domestic, 가정의, 사육되어 있는, 그 다음에 사육되어 길들여진, 그 다음에 국내의란 뜻 가지고 있고요. rate, 속도, 비율. contradictory, 반대되는, 모순되는 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isolate, 고립시키다. disturbance, 방해. on the ground that, 무엇을 근거로. 여기서 that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접속사 that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agile 하다는 건 깨지기 쉬운 이란 단어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wilderness, wilderness, inhabitant, inhabitant, spread, spread, establish, establish, scramble, scramble, facilitate, facilitate, access, access, domestic, domestic, rate, rate, contradictory, contradictory, isolate, isolate, disturbance, disturbance, on the ground that, on the ground that, fragile, fragile.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ellowstone National Park was the first wilderness protected area in the world, but the model spread rapidly across the globe, even though many wilderness
area were created by removing local inhabitant.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wilderness protected area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은 was the first wilderness protected area. 최초의 야생 보호 구역입니다.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최초의 야생 보호 구역이래요. But 그러나 the model spread rapidly across the globe. 그 모델은요. 그 wilderness protected area 야생 보호 구역이라는 이 모델은요. spread rapidly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펼쳐나갔습니다. Even though 비록 many wilderness area 많은 야생 보호 구역이 were created 만들어졌대요. 뭐함으로써 by removing local habitant 그 지역의 원주민들 거주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야생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생 보호 구역이라는 모델은 재빠르게 빨리 퍼져나갔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Africa,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game reserves were established with the aim of refilling stocks of wildlife killed by European in the scramble of Africa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game reserves 또는 지금 롤하고 그 다음에 오버워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game reserves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game reserves 수렵 보호 구역. 여기선 game reserves가 앞에 나오는 wilderness protected area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렵 보호 구역, 즉 야생 보호 구역은요, were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무엇을 가지고? with the aim of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냐? refilling stocks of wildlife 야생 동물 개체수의 refill, 개체수를 채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야생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대요. 어떤 야생 동물이에요? killed by European, 유럽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생 동물의 개체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야생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다. In the scramble of Africa, 아프리카 쟁탈전에서 유럽 사람들이 죽였던 야생 동물들의 개체수를 채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수렵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지금 쭉 야생 보호 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afeguarding animal population in protected area facilitated the control of access to wildlife and also served to separate wildlife and domestic stocks. At least to some extent, thereby slowing the rate of spread of animal diseases. 자, 그래서 safeguarding animal population in protected area. 그러면 이 야생 보호 구역의 동물 개체수를 safeguarding 지키는 것은요. facilitate 도움을 준대요. 뭐 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The control of access to wildlife. 그 야생 동물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한 also served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To separate wildlife 그 야생 동물들과 domestic stock 가축들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t least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요. Thereby 그래서 The rate of spread of animal diseases 그 가축의 동물의 질병을 퍼뜨리는 것 질병이 퍼지는 속도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slowing 줄이게 만든다. 그럼 여기서 쭉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얘들아 wilderness protected area 그 야생 보호 구역이 좋다라는 말일까요? 나쁘다라는 말일까요? 오케이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Since human influence was contradictory to the wilderness ethic, the management idea was to isolate conservation area, keeping disturbance to the minimum
on the ground that if left alone, nature's balance would prevail. 되게 문장이 길죠. 조금 이제 구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human influence, 인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was contradictory, 반대된대요. 무엇과 반대가 될까요? To the wilderness ethic. 그런 야생의 윤리와는 반대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간은 야생과 반대된다? 모순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the management ideal, 이상적인 매니지먼트 관리는 뭐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관리는 무엇 하는 걸래요? 야생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거는 뭘까요? 그렇죠. isolate conservation area. 그 보호 구역을 뭐 하는 걸까요? isolate. 고립시키는 거래요. 인간이 영향력을 끼치면 동물들은 보호가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보호 구역을 분리시켜야 된다. keeping disturbance, 인간의 disturbance, 방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a minimum, 최소한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on the ground that, 이러한 생각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할까요? 어떤 생각에 무엇을 근거로 하냐? If left alone, 이런 야생 동물들이 left alone, 혼자 남겨질 때 nature's balance, 그러한 자연의 밸런스, 균형은 would prevail, prevail 하다는 건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prevail 하다는 건 우세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야생을 건드리지 말고 isolate, 그냥 고립시킬 때 nature's balance, 그 자연의 균형은 우세될 것입니다. 자연은 그냥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se ideas, 이러한 생각은요, were supported,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By the belief that nature's fragile balance, 자연의 fragile, 깨지기 쉬운 균형은요, would be disturbed, 자연의 균형은 would be disturbed, 방해를 받을 거래요. 뭐 하면 자연의 균형은 방해를 받을까요? 그렇죠. by human influence, 인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would be disturbed, disrupted, 방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자연을 그대로 뭐해라? 냅둬라. 왜냐면 인간의 영향력을 끼치면 자연의 균형은 깨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그 야생 보호 구역에 관한 글입니다. 야생 보호 구역. 어디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에서 처음으로 이런 윌더니스 프로텍티드 에리아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생 보호 구역은 비록 지역의 거주자를 하고 만들어졌긴 하지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 구역에서 동물의 개체수를 보존합니다. 이러한 야생 보호 구역은요, 야생동물의 무엇을?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야생동물을 뭐하는 역할을 합니까?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로 인해서 동물이 만약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이 확산되는 속도를 뭐 하게 될까요? 그렇죠. 늦추게 되는 이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근거로 한다? 야생의 윤리는 인간의 영향력과는 반대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영향력을
영향력이 있으면 자연의 균형은 결국 뭐 되게 된다? 그렇죠. 파괴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야생보호구역이 필요하다. 야생보호구역은 인간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isolate, 그치?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 야생동물들이 고립되게 되면은 자연균형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한 강의당 선생님이 지문 2개씩 지문 3개씩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25분이 되었네요. 그쵸? 조금만 참아서 우리 마지막 지문 하나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너네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파악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이 12쪽 옆에다가 선생님이 내는 문제의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 자, 순천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총 몇 반이 있을까요? 됐나요?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순천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쳐서 몇 반이 있을까요? 총 여기 12쪽 페이지 옆에다가 여기다가 답을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마지막 학습지 13쪽. 이거는 되게 짧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후딱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가볼게요. emotional 하다는 건 감정적인. 그 다음에 여기 2개 단어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인디 하다는 건 인디 레이스를 뜻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동차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pitstop 하다는 건 무언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아니면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 자동차 경주 도중에 정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은 stop, 약화시키다, reserves, 보유량, drain, 소모하다, charge, 충전하다, damage, 손상시키다, likewise, 많이 쓰는 단어죠. 마찬가지로 라는 뜻 지니고 있습니다. 자, 2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emotional, 바로 넘어갈게요. sap, reserves, drain, charge, damage, likewise. 감정 얘기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무언가 자동차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맨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en our emotional fuel is low, we can do an indie pit stop and refuel quickly. 우리의 감정 연료가 is low, 낮아졌을 때 we can do an indie pit stop. 우리는요, 이러한 도중 정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한 refuel, 다시 급유를 할 수가 없다. quickly, 빠르게. 감정 얘기도 할 수 있고 감정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연료가 낮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무언가 소진되었을 때 우리는요, 재급유를 재빠르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Our emotional reserves can be compared to a car battery. 우리의 감정의 보유량은, 즉 우리의 감정은요, 무엇과 비교될 수 있대요? To a car battery, 자동차 배터리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If we sit in a parking lot and run all our car's accessories, radio, headlights, and so on, we can probably sap that battery in about 10 minutes.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run our car's accessory, 우리 자동차의 accessory, 즉 라디오라든가 헤드라이트와 같은 것들을 막 운행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자동차의 라디오도 틀고 헤드라이트도 틀었어요. 그러면 we can probably sap that
that battery in about 10 minutes. 우리는 머지않아서 여기선 10 minutes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우리는 머지않아서 그 배터리가 sap 바닥 날 거예요. 배터리가 약화될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sorry, 미안합니다. After that massive drain, 그러한 drain, 소모, 거대한 소모 이후에 Suppose 한번 생각해 보세요. We then take the battery to the service station.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가가지고 배터리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ay, I'd like to this battery charged in 10 minutes. 나 10분 안에 이 배터리 충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at would the attendant tell us? 그러면 그 정비소의 직원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나 빨리 우리가 배터리가 고갈됐어요. 자동차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래서 정비소에 가가지고 나 10분 안에 이 배터리 충전시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정비소 직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No, 안 됩니다. We are going to put the batteries on our overnight charger. 우리 overnight, 하루, 그 밤새 걸리는 충전기에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It's going to take 7 or 8 hours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그러면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 만에 충전이 안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up. 우리가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풀 차지를 하기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려요. 10분 안에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has to be recharged slowly. 그것은요, 그 배터리는요, 아주 천천히 다시 재충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or else, 그렇지 않으면 the battery가 will be damaged. 손상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Likewise, 이처럼 to recover properly from an emotionally draining activity. 우리가 적절하게 emotionally draining activity, 감정적으로 그 소모되는 감정적인 소모 활동을 하고 나면 적절하게 충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걸릴까요? 그렇죠.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동차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됐어요. 배터리를 많이 썼어.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감정을 막 썼어요. 감정을 많이 쓰는 많이 감정 소모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우리의 감정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에 비유를 하고 있다. 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닳았어. 그러면 그 배터리를 원상 복구시키려면 무엇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 또한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배터리를 천천히 재충전하지 않는다면 그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손상이 되겠죠. 이처럼 이란 연결사를 쓰고 있습니다. Likewise, 이처럼 우리가 감정을 많이 소모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 글은요, 자동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감정을 우리가 많이 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